실제로 일어난 일은 뭐냐면 고립주의가 아니라 글로벌리즘 3.0, 삼축 글로벌리즘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 리더십, 세계 시장, 국제 공조, 그 다음에 현지 자유공화 세력, 이 세 개에 의한 삼축 글로벌리즘. 그래서 다시 한번 글로벌리즘의 버전을 정리하면 1991년 소련이 붕괴할 때까지가 샌프란시스코 글로벌리즘입니다. 한 45년 동안. 이거 글로벌리즘 1.0이기도 하고 이 시기에 냉전이 일어났기 때문에 냉전 글로벌리즘이라고 할 수도 있죠. 식민지 없는 세상, 자유무역과 자유항행이 일어나는 세상. 그래서 이 냉전 글로벌리즘의 최대 수혜자가 대한민국이죠. 저게 대한민국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타락 글로벌리즘 시대죠. 1991년에서 2022년까지 한 30년. 이건 전 글로벌리즘 2.0인데 두 가지 측면에서 타락을 한 거예요. 군사지정학적으로는 중국 사랑, 러시아 사랑에 빠져서 그거 자체가 타락이고, 정신문화적으로는 4대 말살, GHIV cancel이라고 저는 부릅니다. G는 젠더, 남녀 성구분 말살, H는 역사 말살, I는 integrity, 진실 존중 말살, V는 value judgment, 가치 판단 말살. 이거가 지난 30년 동안 슈퍼 엘리트들이 띄운 거예요. 월스트리트라든지 이런 데서, WEF라든지 국제 세계 경제 포럼 이런 데서 띄운 거예요. 왜 띄웠냐? 슈퍼 엘리트들 관점에서 이제 체제 경쟁 다 끝났고 이제 뭐 세상은 다 룰루랄라하게 동질화돼 가고 있으니까 주권국가 좀 약화시키고 자기들이 국제 그 관리 조직 내세워서 뒤에서 쪼물락쪼물락 거리면서 게임 담아 좀 잘 칠 수 있을 것 같거든. 그러니까 주권 공화국을 약화시키려니까 서방에 정신을 파괴하는 거지. 못된 짓을 저지르는 거죠. 이런 일이 벌어지면 우리는 쌍방 연타블로우를 맞는 거죠. 중국 사랑, 러시아 사랑에 빠지니까 우리의 반전체주의, 반공, 6.25 이런 우리의 기본적인 배경과 정체성과 방향감각과 정신이 파괴되는 거고, 거기다가 뭐 미국서 물 좀 먹고 유럽서 물 좀 먹고 왔다는 먹물들이 뭐 또 어떻게 그 구닥다리같이 그 남녀 성구분 거 하고 살아. 이것은 그런 세상 아니야. 그냥 남자 여자 오늘은 남자 내일은 여자 이렇게. 이것은 굉장히 자유스러운 세상 됐어요. 무슨 소리야. 역사를 그렇게 어떻게 그 얘기를 하나. 그 자세히 들여다보면 6.25라는 것도 말이야. 꼭 무슨 러시아, 소련과 중공이 그 김일성 내세워서 벌렸다고 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그거 보면은 결국은 말이지 그 남한 내에서 결국은 북한의 그런 급속한 사회주의화의 성공에 힘입어가지고 그 남로당 쪽이 강해지니까 말이야. 그 일종의 내전 같이 된 거라고. 그 내전에 국제가 끼어든 거지. 역사 말살이죠. 진실 존중 말살. 무슨 뭐 진실이라는 게 어딨어. 있다 그래도 알 수가 없는 거지. 그거 뭐 우리가 그 세상을 살면서 그 짜릿짜릿한 그 감동을 받는 순간, 그걸 우리가 섹스할 때 그런 희열처럼 그걸 쥐상스라고 하잖아. 지금 이 얘기요. 락강이 한 얘기고요. 이 얘기를 조국이가 대한민국에 고아노라라는 황당하게 교만한 제목을 가진 자기 에세이집, 모음집이에요. 그것도 쓴 것도 아니고. 거기에 서문에 써놨어. 락강의 쥐상스. 락강이 그랬어요. 진실이라는 건 중요하지 않다. 아마 없을 거다. 있다 그래도 알도리가 없다. 그러므로 중요하지 않다. 진실 존중 마인드 자체 너무 촌스럽게 진실을 존중하고 진실을 찾아. 너 돌았냐? 가치 판단 말살이죠. 요즘 세상에 빨갱이가 어딨남요? 가치 판단 말살이죠. 저런 풍조가 막 들어오니까 우리는 한쪽으로는 볼타고를 중국 사랑, 러시아 사랑으로 쥐업 터지고 다른 한쪽으로는 대서울대 법대 교수, 그분은 유학도 안 가신 토종이지만 유학 갔다 오신 분들, 유학 갔다 온 성직자들, 유학 갔다 온 신학교 대학 교수들 전부 4대 말살을 떠드니까 왼쪽으로는 저기로 팍 맞고 빠방 양쪽으로 그냥
쥐어 터져서 그렇게 되는 거죠. 30년 그랬어요. 삼축 글로벌리즘은 뭐냐? 글로벌리즘 3.0이죠. 아까 보셨듯이 미국 리더십, 세계 시장, 국제 공조, 현지 자유공화 세력. 그러면서 이제 삼축 글로벌리즘의 신냉전은 항상 가치 공유 동맹이잖아요. 가치 기반 동맹. 그러니까 이게 가치 기반 초연결이라고 슈퍼 네트워킹이에요. 제가 만든 단어입니다. 가치 기반 슈퍼 네트워킹. 슈퍼 네트워킹 글로벌리즘이에요, 이게. 여기서 한국의 지리적 위치, 군사지정학적 역할, 경제문화적 역할이 나날이 굉장히 뜨거워지고 중요해지고 있어요. 우리 지리적 위치가 이 중더북 그 삼종 악마 연대의 핵심인 중국과 북한에 대해서 최근접 독침이잖아. 군사지정학적으로도 그렇고 무기도 그렇고. 우리 무기로 그냥 러시아랑 최전선 이루는데 우리 무기 다 줘. 그 다음에 중국과 최전선 이루는 저기 동남아 우리 무기 다 줘. 대단한 거죠. 경제 문화 역할도 뚜렷하고. 아마 앞으로 한국 굉장히 잘 나갈 겁니다. 그래서 우크라 전쟁이 이제 글로벌리즘 3.0을 촉발한 거죠. 사실은 확실하게 이제 가속화시킨 거죠. 이게 러시아가 무슨 짓을 저질렀냐면 누가 시키지도 않는데 나 스스로 저는 세계 시스템을 파괴하는 파괴자입니다! 라고 선언하고 튀어나온 거예요, 저게. 그러다 폭망한 거지. 중국은 제 파괴자 아니에요. 제 세계를 어떻게든 잘해보려는 애요. 제 우리랑 파트너입니다. 그러니까 너도 똑같은 놈이네. 너는 아직 안 벌려서 그렇지. 너 한반도, 대만, 남중국 해도 그 일 쳐벌리고 남을 놈일세. 이렇게 된 거예요. 러시아 중국이 스스로 도발 세력임을 입증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무슨 생각을 하냐. 야, 피걸레는 빨아도 피걸레네. 이렇게 되는 거지. 이 동구는 강제된 공산화잖아요. 중국과 러시아는 피바다 공산혁명을 스스로 한 국가예요. 그리고 스스로 장기적 대량 숙청의 역사라고요. 러시아가 작게 잡아서 1100만, 그러니까 혁명 후에 1100만 숙청했다고 보거든요. 중국이 작게 잡아서 혁명 후에 굶어 죽고, 실정에서 굶어 죽고 숙청돼서 죽은 사람이 약 7천만 명 잡거든요. 그래서 피바다 공산혁명 및 장기 대량 숙청 역사에 뿌리를 둔 국가는 이 변형 전체주의, 뮤테이티드 토탈리테리아니즘 운명을 못 벗어난다. 이게 나온 거예요. 세계시장에 얘들 푹 담궈두면 자유민주주의로 좀 착해질 줄 알았더니 착해지는 것이 아니라 괴물로 돌연변이 하더라. 그래서 러시아는 마피아 석유가스 주유소가 러시아 정교 내세우고 십자가 내세우고 도끼 들고 내부 테러하면서 밖으로 전쟁 벌리고, 중국은 세계 제조업 1번지가 국민에 대한 감, 통, 세, 처, 진, 감시, 통제, 세뇌, 처벌, 진압. 황당한 체제 만들고 동시에 바깥으로는 군사지정학적 도발을 태연히 벌리고 남중국, 대만, 북한 핵. 그러니까 이게 중로북을 왕따시키고 굉장히 발빠르게 가치 기반 슈퍼넷을 지금 구축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온 거예요. 자유진영 전체가, 미국도. 그런데 그렇게 딱 돌입하려고 딱 보니까 글쎄 세상에 대한민국 같은 파트너가 없던 거예요. 이게 그런 일꾼이 없는 거야. 그 상태예요. 이거 제가 그 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오늘 조금 자세하게 여건이 미국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면 여건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일단 러시아가 폭망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러시아의 지배계급, 러시아 사람들이 우리 러시아는 푸틴을 어이할고 이렇게 될 거예요. 푸틴은 이제 권력 안 놓치고 안 죽으려고 발버둥 칠 거고. 그 다음에 중국의 침체 및 만성적 위기. 이게 제가 여러 번 얘기했으니까 오늘 그냥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삼축 글로벌리즘의 가치 기반 동맹, 가치 기반 연대가 나날이 강화되겠죠. 여기까지 여건이에요. 그럼 미국 정치가 여기서 급변한다고요. 이게 뭐냐면 공화당에서는
도덕적 보수주의가 고립주의와 결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윌리엄 브라이언이 처방한 게 저 두 개를 결합한 걸 처방한 거예요. 윌리엄 브라이언이. 그래서 저게 1941년까지 강했어요.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 들어서 트럼프 때 다시 한번 그 윌리엄 브라이언의 레시피가 새 모습으로 등장한 거예요. 100여 년 만에. 근데 이제는 두 개가 갈라서게 될 거다. 도덕적 보수주의와 고립주의가 결별할 거다. 그러면 이제 공화당은 이 삼축 글로벌리즘을 이해해야 하는 공화당 중앙파, 그전에도 이제 네오콘에 반대한 진중한 그룹이 있어요. 그걸 공화당 센츄리스트라 그래요. 그걸 표현한 미드가 그게 뉴스룸이죠. 그러니까 진중한 보수주의적인 그러한 사려 깊은 그러한 관점을 가진 언론인들을 다룬 미드거든요. 굉장히 좋아요. 그 리퍼블리칸 센츄리스트, 공화당 그 센츄리스트, 중앙파, 중도파도 아니에요. 중앙파인데 아마 그쪽에 아마 득세할 겁니다. 그런 성향들이. 글로벌리즘 3.0을 이해하는. 그런 면에서 저는 손석희나 이 JTBC가 참 못돼 먹은 표절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손석희의 노선이나 JTBC의 노선 뭐 그렇게 뭐 할 수 있어. 김어준 같이 할 수도 있고 한겨레 같이 할 수도 있고 뭐 소련의 기관지였던 프라우다 같이 할 수도 있고 뭐 중앙이란 이름도 같은데 조선중앙통신 같이 할 수도 있어. 저는 거기까지는 지돈 갖고 지들이 돈 지알 하는데 제가 무슨 시비에 올 생각 없어요. 근데 이름을 왜 뉴스룸을 따오냐 이거지. 니들이 JTBC나 손석희한테 묻고 싶은 게 있어. 당신들이 공화당 중앙파야? 웃기지 마라. 내가 보기엔 거의 뭐 여시제 간판 걸고 중국 인민일보 서울지국 같고 어디 평양 조선중앙통신 서울지국 같은데 좀 가끔 그런데 미국 공화당 중앙파랑은 좀 다른데 왜 남의 이름 갖다가 그렇게 도용해서 쓰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쨌거나 그래서 이제 그 공화당에서는 이제 저런 일이 벌어질 겁니다. 그 다음에 민주당에서도 마찬가지로 큰 변화가 있을 거예요. 민주당은 그전엔 타락 글로벌리즘과 4대 말사를 결합해서 썼었잖아요. 지금은 이제 중도북 그 대립 상태, 중도북과 이렇게 대립하는 상태에서는 슈퍼 엘리트들이 월스트리트 슈퍼 엘리트들이 감히 공화국을 약화시키려 장난질 못 쳐요. 그래서 트루도인가 이번에 오면서 한미 간의 공통 관심사를 얘기합니다. 성평등 이렇게 들어갔는데 트루도 한번 귀때기 붙잡고 말하고 싶어. 야, 우리는 성평등에 젠더 평등에 관심 없거든. 우리는 무슨 그 동성애자들의 그 민법상의 부부 결혼을 뭐 꼭 해야 된다라는 그런 사회적인 그 관심 없어. 여긴 몇 명만 그렇지. 여긴 그 돌아가신 그 위대한 서울시장 박원순 씨 같은 사람만 그걸 얘기했지. 문재인도 그런 얘기는 안 했어. 근데 왜 네 맘대로 그걸 공통관심사라고 넌 부르냐? 너 그렇게 싸가지가 없냐? 라고 방한하는 트루도한테 얘기하고 싶은데 뭐 그 사람은 워낙에 개판이니까 뭐 그러고 다 살라 그러고 생긴 것도 조국같이 생겼잖아. 예. 저 조국같이 생겼어. 조국이 아마 캐나다에서 태어났으면 뭐 조르도가 됐을지도 모르죠. 그래서 어쨌거나 혹은 트루도가 한국서 태어났으면은 글쎄요 투국이가 될 수도 있고. 네. 어쨌거나 그래서 그러나 블랙락인가 그 세계에서 제일 큰 펀드 하는 레리 핑크 그 월스트리트의 거물 그 사람이 그러잖아. 이제는 ESG에 안 띄웁니다. ESG가 월스트리트 버전으로 표현된 4대 말살이거든요. 그게 ESG가 한국에서는 또 월스트리트가 그쪽 간다니까 그거 비슷하게 많이 띄운 게 또 최태원 아닌가? 최태원이 또 그런 데서는 얕고 발빠르잖아. 최 회장이. 최 회장은 좀 진중해지셔야 돼. 그래가지고는 세계적 기업 못 하시지. 더 못 커. 자, 그래서 이제 민주당에서는 이제는 슈퍼 엘리트들이 공화국을 약화시키려는 장난질, 즉 4대 말사를 더 못 띄우기 때문에 민주당이 4대 말사 버리게 된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4대 말사를 떠드는 걸 워키즘이라 그러거든요. 좌좀 썰레빨. 워크가 좌좀 썰레빨 치는 걸 워크라 그러죠. 그래서
이 스마트폰 개미소관의 시대에서는 저 좌좀 설레빠라면 다들 뒤져보고 야 너 거짓말 아니야? 거짓말 아니야? 다 이러니까 이게 더 잘 안 통해요 이제. 그래서 민주당이 4대 말살과 결별하면서 민주당의 타락 글로벌리즘이 이미 그거는 이미 삼축 글로벌리즘으로 진화를 했고 공화당은 고립주의와 결별하면서 도덕적 보수주의를 핵으로 삼아서 삼축 글로벌리즘으로 나올 거고 저는 그런 위대한 정치적인 변화가 미국에서 일어나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런 변화 속에서 미국이 이렇게 성숙해가면서 한미동맹 그리고 그 파생물인 한미일 삼각체제 한국 관점에서는 한미일 삼각체제는 한미동맹의 파생물이죠. 이 한미동맹이 미국 군사지정학 글로벌 군사지정학의 성공 패배를 가르는 핵심 분수령이에요 이게. 그렇게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요번에 이제 G7 회의에서 G8으로 성공이 될 겁니다. 바로 우리가 가입하게 되든지 혹은 가입이 공론화되든지.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계속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잇따른 정상 외교. 제가 그 말했죠. 기시다가 왔다 갔는데 그 안에 분명히 한국 G8 가입하는 얘기 들어있을 거다. 아니나 달라. 이제 제가 얘기하고 나서 그 다음번에 지금 VOA에서 미국 국무부에서 하는 방송에서 맨날 한국 G8 가입시켜야 된다라고 미국인 전문가들이 떠드는 얘기만 나와. 요새는. 매일 나와요. 미국이 바람 잡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트루도오죠. 내일 오나? 트루도가 먼저 오나? 숄츠가 먼저 오나? 아무튼 히로시마 G7 직전에 한 명이 오고 직후에 또 우르슬라까지 해서 EU에서도 오고 아마 숄츠도 오고 그럴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런 잇따른 정상회의가 이게 왜 있겠냐고. 그 이탈리아 조지아 말론이 하나 빠진 거거든. 미국은 항상 하는 거고. 그러니까 미국, 일본, G7이 그거 아니에요. 미국, 일본 빼고 나면 독일, 그렇지. 이탈리아랑 프랑스, 영국만 빠진 거지. 근데 영국은 미국이랑 같이 가니까 빼고 캐나다 됐고 결국 프랑스랑 이탈리아만 빠진 건데 지금 이탈리아는 지금 우리랑 그렇게 뭐 친한 척 할 필요 없어요. 거기 지금 중국이랑 한판 싸우려고 G7 중에 유일하게 1대1로 가입한 데가 이탈리아거든. 이탈리아 자유공화 쪽 조지아 멜로니 전에 진보 친중이었어요. 이탈리아 먼저번 정권의 성격이. 그래가지고 피렌체, 플로렌스 같은 데가 그게 중국 그 르네상스의 성지인데 그 중국 중국인들이 그렇게 몰려 살아갖고 거기서 대형으로 코로나 터졌잖아. 그래서 사람 엄청 죽어나갔잖아. 이 북부 이탈리아에서. 중북부 이탈리.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람들이 왜 몰려오냐. G8 가입 문제 이런 것 때문에 몰려올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러고 있는데 더불어중국당은 어떠냐. 윤 정부는 이렇게 이제 한국을 G8으로 밀고 가고 있는데 더불어중국당 이 사람들 보면 정말 쪽팔린 게 아니 중국 당교랑 교류 협력까지 하지 않았나 2019년에? 그러면 더불어중국당은 공산당과 형제지간이에요. 중국 공산당 당교. 그러니까 더불어중국당의 민주연구소와 중국 공산당 당교가 교류 협력을 했으니까 더불어중국당과 중국 공산당은 형제지간이란 말이에요. 그럼 지금 이렇게 구도가 잡히면 나서서 아각거려야 될 거 아니야. 내일인가 국회에서 세미나 열려요. 뭐냐면 동북아 평화에 대한 세미나인데 여기 보면 더불어중국당 의원은 한 명도 없어. 김종대라고 저 사람 어떤 사람? 저는 별로 좀 불안하게 보는 사람이에요. 정의당 때 하필이면 국방회의 갔죠. 비례인데 군사평론가로 있죠. 김종대하고 그 다음에 문재인 때의 국립외교원장 한 김준영인데 이게 그냥 교수가 아니라 김어준 낙곰수인가 뭔가 이런 데에 가지고 단골 게스트로 출연하는 굉장히 좀 되바라지게 정치화된 사람이에요. 김준영이라는 인간이. 그 둘이야. 더불어중국당 국회의원 중에 하나도 안 나와. 그리고 전부 미국인 쪽인데 미국에서 오히려 거물이 오죠. 미국의 골수 친북 마르크시스트 그레고리 엘리기 와요. 이거 아주 아주 색깔 진한 친구거든요. 이 친구.
뭐 거의 북한의 특별 고용인으로 봐도 될 정도로 색깔이 진한 친구예요. 예, 골수 친북 마르크시스트 그레고리 엘링. 그러면 이 정도 판이 벌어졌으면 더불어종국당에서 줄줄이 나와서 뭐 발표도 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 뒤로 싹 숨어 있잖아. 왜? 찍힐까 봐. 누구한테? 미국한테. 오늘 제가 국가기밀 얘기합니다. 저는 미국이 굉장히 많은 정보를 수십 년 동안 축적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한국에 대해서. 제가 가끔 얘기를 드리지만 미국의 그 외교관의 숫자가 우리의 한 20, 30배 됩니다. 10,000명이 넘습니다. 외교관이. 그리고 미국의 현지 고용인이 외교관의 서너 배가 돼요. 미국 국무부가. 한 3, 4만 명 돼요. 그러면 대개 우리가 이제 미국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을 볼 때 보통 5%를 봐요. 그러면 국내에 들어와 있는 미국 국무부 외교관의 숫자가 몇 명이겠냐? 전 400~500명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거의 서너 배야. 그러면 한국인이 1200명에서 한 2000명 정도까지, 1200명에서 2000명이 한국 현지인이 거기 취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미국 국무부의 한국 직원으로서. 그 세월이 70년이야. 뭐 특별히 간첩을 안 둬도 그 사람들이 다 간첩이라는 소리 절대 아니에요. 그 정도, 그 다음에 한미연합사를 중심으로 한 또 굉장히 끈끈한 군부 엘리트와의 인맥. 그 다음에 비즈니스 인맥. 그 다음 미국서 공부하고 온 교수들, 지식층의 인맥. 그 다음에 미국과 관계가 있는 크리스천 커뮤니티. 이렇게 겹겹이 짜여져 있어요, 여기가. 굉장히 겹겹이 짜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저는 그 더불어종국당의 의원 한 명 한 명의 일거수일투족과 과거의 행적과 이것이 다 파악돼 있을 수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 더불어종국당 의원님들이 행여 머리 쳐들고 앙앙불락 까불다가는 골로 가는 수가 있어요. 오늘 제가 국가기밀 노선했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